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해 발표됐던 내용이고요.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공공재건축까지 해서 공급량을 조금 더 확대하고 공급량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기 신도시가 또 별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원하는 대로 공급이 된다면 향후 5, 6년 후, 길게는 한 7, 8년 후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공급량과 관련된 수요, 뒷받침되는 수요가 충분하게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 되지 않을까. 그 수치대로만 한다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새롭게 뭔가를 조성하는 조건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제약 조건들이 많고요. 또 계획됐던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시를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들, 그중에서 현재 개발이 진행 속도가 더디거나 아예 진행이 안 되는 지역들, 특히 이제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을 8곳 정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8곳 지역에서 어떻게 공급이 될 수 있는지, 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더 많은 어떤 그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1월 14일 발표됐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기자회견,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겠다 하는데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지 한번 또 기대해 볼 필요 있고요. 자, 공공성 강화 재개발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봤을 때 이건 작년에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작년 5월 6일 날 발표됐던 내용이고요. 2022년도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총 4만 가구, 그것도 이제 서울 지역에서 4만 가구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예 없었던 가구로 4만 가구로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천 가구, 올해가 이제 11,000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2만 4천 가구 정도 되고 평균 3년 평균 13,000 가구 정도로 공급하겠다. 이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비 사업을 통한 이제 공공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물건을 공급을 하는 내용과 기타 사업들도 같이 들어가 있죠. 거기는 공공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역세권 민간 개발까지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공 재개발 사업, 재개발에 관련된 물건만 공급이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소규모 정비 사업부터 해서 가로주택, 거기에 역세권 민간 개발 사업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말씀드린 대로 4만 가구, 연평균 13,000 가구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겠다라고 작년 5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재개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그 조합원들 또는 현재 사업성을 또 높여주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의 임대료, 저렴한 임대료를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사업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분양이 35%, 임대가 한 15% 정도 비율에다 쳤을 때 분양 비율을 조금 더 줄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분양 분량이 많아야지만 사업성이 보존되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끝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 35%를 25%대로 한 10% 정도를 마이너스를 하고 임대 물량을 좀 늘리겠죠. 임대 15%를 25%, 10%, 현재 분양 분량에서 빠진 10%를 현재 공적 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장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주택들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거 작년 발표된 내용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정비 예정 구역 및 해제 구역의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해서 지금 이제 공공 재개발 얘기가 나온 지 한 석 달 정도 지났으니 어떻게 할 것인데 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을 하자. 이게 지금 8월 달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LH와 SH공사가 현재 실제적으로 공공 시행자가 되겠죠. 거기에 실제적으로 뉴태원 정비구역에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취소된 지역들이 서울에만 176개 정도 176곳 정도 됩니다. 이 중에 145개, 82%가 노원, 도봉, 강북 등의 강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개발 물량들은 대부분 다 강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 현재 그 입지 여건이 조금 더 우수하면서도 그 지역의 전체적인 여건상 개발하기가 어려웠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총 145개 소가 되는데요. 이런 지역들을 현재 중점적으로 진행시키고 종상향을 통해서 2종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 제외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LH와 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정비 예정이나 정비 해제 구역들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정비 예정 구역이나 해제 구역도 굉장히 많죠.
해제구에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격은 잡되 공급은 늘려주는 이런 형태의 일거양득 또 뭐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여건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지역에 개발되는 여건들 봤을 때 그 지역의 지역민들의 동의가 얼마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동의가 떨어지게 되면 사업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율을 높일 수 있는 조건들 때문에라도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이제 1월 14일 발표된 내용입니다. 도심 주택 공급의 활력 또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첫 선정을 했고요. 약 한 4만 7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지역들, 해제다 예정 지역인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역들, 또 이 지역을 선정된 후보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8곳이 대부분 다 초역세권 아니면 300m 이내에 있는 토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들을 먼저 선정을 했다는 얘기고요. 우선적으로 빨리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좋은 지역을 먼저 선점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흑석동이라든가 양평동, 용두동, 봉천동, 신설동, 양평 또 강북 지역의 5군데 여러 지역들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역 지정은 대부분 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 83년도에 지정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정체된 지역들을 기존 세대수를 예상 세대수만큼 늘려서 4만 7천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 실제적으로 기존 세대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현재 12,000 가구를 현재 실제적으로 6만 8천 가구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만 7천 가구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4만 7천 가구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집을 필요로 하는 임대 수요뿐만 아니라 정말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조건들은 또 각 지역마다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문로라든가 아니면 양평동 이런 형태로 전철역을 중심으로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전철역에서 300m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들을 대부분 다 지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 역세권에 관련된 또 고밀도 개발과 또 같이 맞물려서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설동부터 강북까지 해서 아주 노화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 먼저 손을 댄다. 그 중에서도 입지 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을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재개발 기대 효과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용적률 또 기부 체납 비율도 실제적으로 임대주택의 기부 체납 비율도 50%를 20에서 50%로 완화를 해준다. 최대 50%까지 하되 거기에는 최저 20%부터 현재 기부 체납 비율을 이제 완화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용적률의 법적 상한을 120%까지 완화를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부담금을 보장을 하죠. 부담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로 사업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동의율을 얻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되고 거기 임대주택 비율은 늘어나고 실제 조합원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거기에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을 지원을 하고요. 미분양된 부분 중에서 비주거시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이 아닌 미분양 세대에서는 다시 LH나 S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다시 재임대를 놓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을 하고요. 사업비 총액 50%, 이주비는 보증금의 70%까지를 저리를 융자해 준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이거는 현재 지원책이죠. 지원 대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현재 빌려주되 가장 저금리로 빌려주겠다. 그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과 SOC 사업을 조성을 국비로 지원하라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SOC 사업 조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길도 새로 닦아야 되고요. 전기 상하 수도부터 해서 다시 지하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모든 기반시설과 생활 SOC 조성 비용을 국비로 지원을 한다. 나라에서 돈을 대고 나라에서 돈을 댄다는 얘기는 엄격히 따지면 LH공사나 SH공사에서 내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SH공사와 LH공사가 현재 누적 적자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도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을 할 건지 이것도 조금 궁금한 상황이고요.
일반 재개발보다도 실제적으로 용적률뿐만 아니라 기부 체납 비율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10년, 20년, 길게 30년 이상을 아무것도 못했던 지역들, 정말로 다 쓰러져 가던 집들이 있는 지역들보다는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거 환경이 정비된 지역이 더 또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설득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싣고요. 공공재개발 사업의 기대 효과 말씀드린 대로 도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제외 여러 가지 들어가 있죠. 투명한 사업에서 공공사업의 관리라든가 원주민 이주 대책 강화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마지막으로 이제 혜택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용적률 상향, 기부 체납 완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사업성 보장하고 관리 처분 시 분담금을 확정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킨다. 관리 처분 시에 분담금이 얼마가 될 건가를 이미 확정을 시키고 그 이상의 추가 부담금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으로 조합원들 어느 정도 반길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라든가 이주비, 기반시설 국비 지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도시계획 수권 소위나 사업계획 통합 심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인허가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증간 용률 20에서 50%는 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는 조건들, 거기에 또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50%, 조합원 분양 외에 나머지 50%를 가지고 임대 공급을 하고 전체 20%는 또 공공임대로 돌립니다. 그랬을 때 조합원 분양 50%,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 분양 25% 이렇게 요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보지 선정이라든가 현재 실제적으로 정비구역 시행자 지정까지는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까지 같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그 지역을 이미 정비구로 지정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절차는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정말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만 먼저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서울 지역의 역세권 어떤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4만 7천 가구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된다면 아무래도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들 이런 어떤 그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해서 어떤 임대라든가 또는 뭐 분양 이런 시장들이 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